자, 우리 2학년 학생들 모의고사 6번째 장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수업 주제로 적절한 것은 물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여기서 이 지도에서요. 강화천도, 팔만대장경 제작 이렇게 보면요. 고려시대 몽골의 침략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또 여기에 삼별초의 이동 경로가 나와 있죠. 강화도에서 진도, 진도에서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몽골에게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부대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을 한다면요. 그 주제는 바로 고려의 대몽항쟁을 고르면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제도를 시행한 국가의 경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물어봤는데요. 태조 23년이라고 써져 있고요. 여기에서 역분전을 지급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역할에 따라서 땅을 나눠준다는 건데요. 가장 힌트는 바로 후삼국을 통일할 때 라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자, 후삼국을 통일해서 세워진 나라는 바로 고려시대고요. 이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의 결작을 징수하는 거는요. 조선시대의 균역법에서 징수를 하겠죠. 자, 2번에 직전법을 실시했다. 이것도 조선시대에 대한 설명이겠고요. 3번 전시과를 마련했다. 바로 전지와 시지를 차등 있게 지급한 토지제도가 고려의 전시과가 되겠죠. 고려의 전시과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이 고려시대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영정법도 조선시대. 농지개혁법은요, 이제 해방 이후에 재헌국회에서 재헌국회에서 농지개혁법을 만들게 되는 거죠.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고려는 후삼국 통일 후 공신과 군인들에게 공로에 따라 차등 있게 역분전을 줬대요. 이후에 토지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서 관리의 지위를 18등급으로 나누어서 가를 체계적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러나 가는 문벌귀족이 불법적으로 대토지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고요. 무신정변 이후에는 넓은 땅을 소유하는 농장의 확대로 더욱 가속화됐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바로 고려시대의 토지제도, 전식과 제도가 되겠죠. 가는 전식과 제도가 됩니다. 전식과 제도는요.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땅 전지와 땔감을 얻을 수 있는 땅 시지를 지급받는 제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2번 보기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에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는 건 신라의 모습이 되겠죠. 3번에 여긴 신라고요. 1번은 신라고요. 자, 1번은 신라. 그 다음에 3번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요. 가을에 갚게 하는 건 고구려의 진대법이 되겠죠. 고구려의 진대법. 자, 4번에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이것은 신라의 노급이 될 겁니다. 노급에 대한 설명이고요. 5번에 신진사대부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된 법은 과전법이 되겠죠. 과전법이 되니까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도와 같이 행정구역을 나누었던 국가의 지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이신가요? 이 성벽 모양이 있는데 이게 천리장성이 되겠죠. 천리장성. 자, 오늘날의 영토를 다 차지하지 못하고요. 여기 장성 표시로 국경이 표시되어 있다면 이거는 고려시대의 국경선이 됩니다. 고려시대에요. 여기 보시면 북계, 동계라고 써져 있죠. 두 개의 개니까 양개고요. 자, 여기 보면 서해, 교주, 양광, 전라, 경상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요거는 도가 빠진 거예요. 자, 5개의 도. 그래서 오도와 양개가 있겠죠. 자, 이 국가는요. 바로 오도 양개의 지방 제도를 시행했던 국가는 고려시대가 되니까요. 고려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고려는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많이 존재했죠.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있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자, 1번의 발해와의 교역로로 신라도가 있었다. 이것은 신라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22담로를 두고 왕족을 파견했다.
백제의 22 담노가 되겠죠.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바로 부여에서 사출도가 있었겠고요. 영역을 침범하면 노비나 소, 말로 배상했다. 동해의 풍습이죠.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자, 4번은 고려의 지방제도를 물어봤고요. 답은 고려시대에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속현이 있었다. 2번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물어봤어요. 거란의 병사들이 귀주를 지나가자. 거란의 병사들이 귀주를 지나가자 강감찬 등이 동쪽 교회에서 격전을 벌였다. 처음에는 양쪽이 서로 대치하여 승패가 나지 않았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아군이 기세를 타고 분발해서 공격했거든요. 살아 돌아간 거란의 병사가 겨우 수천에 불과했다라고 해서 귀주대첩의 내용이 되겠죠. 귀주대첩은요, 거란의 3차 침입 때 강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크게 거란군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란의 3차 침입이라고 한다면요, 고려시대는 외세의 침략을 순서대로 몽의 순서라고 보면 되는데요. 거란, 여진, 몽골의 순서예요. 그랬을 때 거란이 가장 먼저죠. 고려 초기의 모습이고요. 여진족을 몰아내고 쌓은 게 동북 구성입니다. 따라서 답은 연표에서 골랐을 때 1번을 고르면 되겠죠. 6번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최충원이 집권을 했어요. 최씨무신 정권 때가 되겠고요. 바로 이 최후 때부터 우리가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몽골의 항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시기의 모습을 물어봤는데요. 1번 남진 정책이 추진됐다. 이거는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진 정책을 펴겠죠. 2번 위화도 해군이 일어났다. 위화도 해군은 고려 말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하게 될 거고요. 온종과 애노의 난이 일어났다. 신라 말기가 되겠죠. 4번에 전국이 구주오소경으로 정비되는 건 신라 신문왕 때 전국을 구주오소경 체제로 정비를 했고요. 자, 5번 최고 권력기구로 교종도감이 있었다. 바로 최씨무신 정권의 최고 권력기구는 교종도감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을 고르면 되겠죠. 7번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강감찬 장군님의 명령에 따라 귀주에서 거란군을 무찌르자라고 썼어요. 거란군. 자, 여기 거란군이고요. 나는 살리다가 이끄는 몽골군에 맞서 처인성을 지켜내자라고 했는데 제가 앞에 문제를 풀 때 우리 고려시대에 외세의 침략을 순서대로 거여몽이라고 얘기를 했죠. 거란, 여진, 몽골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가는 거란을 침략을 막는 거였고요. 나는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는 거니까 사이에 들어가는 건 여진족과 관련된 내용을 고르면 되겠죠. 자, 고려에서는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바로 별무반을 조직했어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죠. 2번 장용영이 설치되는 건 조선의 정조시대, 정조 때가 되겠죠. 3번에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다. 1920년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4번 구서당 십정이 편성되는 건 통일신라의 중앙군이 구서당 십정이 되겠죠. 5번 위화도 회군은 고려 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번은 이런 문제 좀 어렵죠. 이 시기 사이에 있었던 걸 골라라라고 했을 때 그 순서를 알아야 되잖아요.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는요. 고려시대 외세의 침입 순서가 거, 여, 몽이다. 거란, 여진, 몽골의 순서다라는 정도는 기억해 두면 시험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8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물어봤어요. 고려의 승려이고요. 금국 정벌을 주장했대요. 그래서 인종 때요. 국호를 대위나 연호를 청계라 해서 반란을 주도했답니다. 바로 묘청의 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에 들어갈 인물은 묘청이고요. 묘청은 서경천도를 주장했었죠. 따라서 답은 3번 서경천도를 주장했다를 찾으면 됩니다. 1번 삼국유사를 저술한 건 일현 스님이죠.
고려 후기의 일연 스님이고요. 이번에 세수고개를 제시한 건 신라의 원강법사입니다. 원강법사고요. 4번에 소격서 폐지를 건의한 건 조선시대의 조광조가 소격서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고요. 5번에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는 건 바로 장보고, 신라 말기에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겠죠. 따라서 8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가나 시기 사이의 사실로 옳은 거 물어봤어요. 가에 보니까 최우가 왕에게 속히 강화도로 천도할 것을 청했대요. 자, 그러면 그리고 강화도의 객관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요. 바로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된 거죠.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됐고요. 제신과 추밀들이 모여서 개경 환도의 날을 정하여 자, 삼별초가 다른 마음이 있어서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창고를 열었고요. 자, 왕이 개경으로 돌아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는 몽골과의 전쟁이 시작이 된 거고요. 나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왕이 개경으로 환도를 한 거죠. 이게 한 40년 정도 몽골과 항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몽골과의 전쟁 때 있었던 일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바로 몽골과의 전쟁 때요. 부처님의 힘으로 우리가 외세의 침략을 막아보자 라고 해서 만든 게 팔만대장경이 되겠죠. 그래서 팔만대장경이 조판되었다라는 것을 답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1번에요. 보빙사는 1883년 조미수 통상조약이 맺어지고 나서요. 미국에 대한 보답으로 보내는 사절단이고요. 이번에 병인양요는 1866년 병인년에 우리가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했다는 걸 구실로 삼아 프랑스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사건이죠. 4번의 궁국기무처는 1894년 제1차 가보개혁을 주도했던 기구가 되겠고요. 5번의 국민대표회의는 1923년 일제강점기에 개최가 됐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논의했던 회의입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을 고르면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는데 고려의 개혁 군주 땡땡왕이랍니다. 고려 역사를 공부하다가 왕공 강화와 반원 자주 정책을 추진한 땡땡왕은 바로 공민왕이 되겠죠. 왕권 강화를 추구했던 왕은 공민왕이 돼요. 그래서 공민왕은요. 기철을 제거했고요. 중요해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정방도 폐지했고요. 바로 전민 변종도감을 설치해서 귀족들의 세력을 누르려고 노력을 했었죠. 자, 1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조선의 종묘에서 고려의 왕을 만나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바로 망묘루 동쪽 별당에 모셔져 있는 노국대장공주와 가의 영정이다. 노국대장공주는요. 바로 공민왕의 부인이 되겠죠. 14세기 중반 원이 쇠퇴하던 시기를 이용해서 공민왕은요. 공민왕 고려의 뒤에서 끝에서 네 번째 왕이에요. 자주성 회복과 권문세족을 억압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힌트는 신돈이 되겠죠. 신돈을 등용하여 권문세족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전민변정도감이 되겠죠. 자, 공민왕의 업적을 고르라는 건데요. 공민왕은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회복하게 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여기 오타가 났네요. 있었던 사실로. 자, 몽골이 침입하여 쌍성 총관부를 설치하고요. 그리고 왕이 유인우를 보내서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고 화주, 정주 등의 여러 지역을 수복하여 다시 본국에 속하게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바로 공민왕이 되겠죠. 그래서 공민왕 때 있었던 일을 고르면 됩니다. 공민왕 때는요, 전민 변종도감이 설치돼서 그 귀족들의 세력을 조금 약화시키려고 했었죠. 일본의 교육입국 조소가 반포되는 건 제2차 가보개혁 때고요.
3번에 북한산 순수비가 세워지는 거는요. 이제 신라 진흥왕 때잖아요. 신라 진흥왕 때. 4번에 이자겸의 난 고려 인종 때가 되겠죠. 고려 인종 때. 5번에 회사령이 제정되는 건 1910년대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교육입국조서는 제2차 갑오개혁 때 교육입국조서가 반포가 되고요. 따라서 공민왕을 물어본 문제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